오늘은 4월 9일입니다. S&P가 4,900포인트에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시황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합쳐지면서 5,200포인트까지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다시 회복을 했고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정고점을 뚫으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달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파월은 긴축적인 발언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5,8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1월 16일 날 때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양호하게 뜨면서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라인까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정고점 라인에서 주가가 더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또는 성장이 과거보다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 관세로 인해 가지고 과거보다 성장도 둔화가 되고 물가도 나빠질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트럼프 관세 이슈 이후 증시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트럼프 관세가 약하게 부여되나 싶어가지고 증시가 소폭 반등을 했었으나 결국에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중요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증시에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었던 주식 레벨들의 흐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5,800포인트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반영을 하고 있었냐면 5,800포인트에서는 물가는 약간 나빠질 거야 대신에 경제 자체는 좋아요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5,800포인트는 경제 자체는 그래도 양호하다를 반영하고 있는데 물가 자체가 약간은 애매하다를 반영했던 게 5,800포인트였었고 5,200포인트가 반영을 했던 건 무엇이냐면 경제가 망가질 것 같다를 반영했었고 이 타이밍 때는 그래도 물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망가지니까 물가는 안정화를 찾을 거야 정도를 반영했던 게 5,2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흐름들은 4,9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경제도 나빠질 건데 물가 또한 나빠질 거야를 반영하고 있는 게 4,900포인트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라보기에 지금 4,900포인트가 바라보는 건 무엇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나타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과거보다 오늘날의 경제가 더 좋고 오늘날의 물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 높다면 오히려 증시는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지금 시장들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시는 반등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멤버십 분들은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채권과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채권과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고 채권 투자 방법뿐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이를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바라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경기 침체를 반영할 때의 레벨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오늘날의 주가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영상들을 보시고 나서 오늘 영상들까지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반등의 트리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해준다거나 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여기에서 무역 협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준에서 언제쯤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건지를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려다 보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들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연준에서는 대체 어떤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먼저 제가 연준이 인하하면 저는 오늘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2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가 최종 소비재에 부과가 된다면 물가는 단기적으로 잠깐만 상승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부여되는 곳이 최종적인 소비재라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재에다가 관세를 부여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중간재까지도 관세를 부여하게 됐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흐름들은 이 중간재에다가는 10%의 관세를 부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학제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낼 거고, 그렇기 때문에 4,900까지 하락한 포인트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연준의 결과에 따르자면 중간재에다가 관세를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4,90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까지만 바라보면 4,900까지 하락한 이유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가에서 약 40% 수준이 유가의 영향력들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률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력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하락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요. 지금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관세가 부여가 된다라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유가가 하락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이 재료가 중요하냐면요. 물가라고 하는 이 요인은요, 총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로는 상품 물가, 두 번째로는 서비스 물가, 세 번째로는 주거비 물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연준에서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품 물가가 상승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유가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임금이 중요한데 이 임금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거비는 그냥 다양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주거비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유가에다가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유가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늘날 물가의 상승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변수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유가가 지금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원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흐름들은 어떻다?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약간 올라갔어요. 다시 지금 유가는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만약에 유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력들이 더 크다면 상품 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 보여서 좋다. 근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왜 오늘날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올라가고 있느냐? 원래 정상적이라면 유가가 하락하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오늘날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느냐? 오늘날의 이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상승했던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바라보기에 오늘날 관세 악재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던 거거든요. 근데 관세 악재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보다 물가가 하락하고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이 기대감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해준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시장에서는 왜 금리 인하를 못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어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만 있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위한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조건들이 뭐다?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늘날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만들어냈었는데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해소만 된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다시 한번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불확실성 해소들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느냐? 미국 연준에서는 이를 체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검색량을 기반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시장에서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라고 했을 때는 검색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연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트럼프에 대한 검색량의 빈도들은 4월 3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락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오늘날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들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연초 대비 20%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면요. 실제 물가도 하방 압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으면 실제 물가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불확실성도 지금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유가가 이렇게나 하락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있고 오직 막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4,900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타당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4,900포인트까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과도한 매도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기서 저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하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4,900포인트까지 하락한 이 부분들은 그래도 경제가 약간만 턴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바라보기에는 적어도 작년 8월달 수준만큼의 경기 침체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한 작년 8월달에는 유가가 거의 70에서 80불이었다면 지금은 유가가 55불에서 60불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상당히 낮아진 만큼 예상보다 물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들이 비교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기회가 될 가능성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주식과 채권 관련해서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